예! 네. 멋지고 신나는 비보이 댄스와 함께 시오 특강 웃기박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 MC 오혜성, 아나운서 이여름입니다. 와, 우리 시오 특강쇼가 오늘 첫 방송을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우리 같이 진행하게 된 우리 아나운서가 얼마 전에 한중문화 페스티벌 선발대에서 상당히 진대이신 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함께 진행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평소에 웃기박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렇게 MC 오혜성님하고 함께 방송하게 돼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오 특강쇼는요, 모든 기업이 성장 동력이 되기 바란 마음으로 기획하여 오늘 첫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이 성장하면 또 일자리 창출도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 화두가 뭐죠? 청년 일자리죠. 네.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해결이 되면 그럼 가정도 굉장히 행복해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대한민국 희망하죠. 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첫 번째 CEO 특강의 문을 열어줄 분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 씨, 혹시 제일 이쁜 가구 체리 씨 아세요? 당연히 알죠. 또 가구 하면은 여자들의 로망인데요. 이 체리 씨 가구가 작년에 인터넷 조사에서 가장 예쁜 가구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오 특강쇼 첫 번째 초대 손님이죠. 체리 씨, 유준 씨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기박쇼의 첫 번째 기업 특강을 하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체리시 회장 유준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 너무나 변화가 심한 시대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체리시도 준비하고 그거에 맞춰 나가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급속도로 변화되는 4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우리 기업인들 앞에 큰 어떤 산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8 시대라고 그러죠. 20%가 80%를 책임지는 시대. 또 어떻게 그러면 20%가 80%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제 20%는 기업의 성장이 엄청난 큰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20%가 앞으로 80%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변화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체리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디자인의 형성, 체리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디자인이 앞으로 시장에 또 고객의 트렌드에 부합되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저희 체리시도 창업 당시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죠. 그 과정들은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핵심적인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는 가족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가족이 창업 때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 시작 과정에서 나름대로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기다림, 또 새로운 전략, 또 새로운 이미지, 그 모든 것을 결집해서 오늘의 안정적인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하나 틀을 형성했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은 충분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흔히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통들은 이제 기업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없이는 어느 기업도 성장할 수 없다. 감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디자인이 하나 나와서 우수한 어떤 디자이너로서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면 그 하나의 제품이 오래도록 준비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1년에도 몇 번씩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창의성 있는 디자인을 많이 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을 새롭게 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렵나. 이제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가 80%를 책임지는 사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20%가 80%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숫자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 20%는 시대에 맞는 그런 창의성, 시대에 맞는 준비, 또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 대형화된 기업의 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80%를 책임지는 그런 사회로서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그럼 체리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협업이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협업과 융합. 저희 체리시가 추구하는 3대 융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가구가 융합하고 의료와 가구가 융합하고 전자와 가구가 융합하는 3융합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략과 디자인을 새롭게 내놓지 않으면 이제는 누구도 어느 고객도 그 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융합 시대. 자, 그러면 어떻게 가구와 의류가 융합할 수 있는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희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 이상봉 씨와 콜라보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성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출시한 내용들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또 이건 신선한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계 디자인의 흐름 그러기 위해서는 이태리 밀라노, 중국, 동남아 모든 나라의 디자이너들과 협업하고 또 그 디자이너들과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 전략
디자인의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최류 씨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최류 씨는 경기도 일원에 저희 본사 쇼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쇼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견학도 오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이러한 훌륭한 쇼룸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 정말 훌륭한 쇼룸이 왜 이런 경기도 변두리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디가 있든지 간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성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내용과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그걸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의 평균 기업 운영의 수명이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소상공에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또 성장률이 매우 어렵다. 또 수명이 중소기업의 수명이 13년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토록 어려운 게 기업의 현재 운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장수기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2, 3등도 기업의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1등만이 추구하는 시대가 왔다. 1등이 아니면 절대 기업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2등과 3등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은 적자가 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1년만 적자 나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시장의 경쟁률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도 치밀하고 어느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쉽겠습니다만 그걸 실행으로 옮기기까지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현재 그 중소기업의 성장률과 중소기업의 경쟁률을 봤을 때 2등, 3등은 이제 앞으로 경쟁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된다. 1등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모든 기업인들이 누구나가 다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다 1등만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노력, 과거에 이익을 내면 어떤 그 이익을 딴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딴 용도로도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대로 그 기업, 본래의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희 최리 씨 같은 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이제는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한 가지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성장해서 이익을 내면 복지에, 직원 복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업은 어느 하나의 집단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의 기업은 이제는 공유해야 된다. 직원과 경영자와 하나의 그 틀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죠. 직원이라고 해서 어떤 나눔의 소외를 느끼게 하고 또 경영자로서 나름대로 차지를 하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은 더 이상 직원들로부터
존경도 받지 못할 뿐더러 이제는 성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토록 이제 기업 문화도 많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 체리시가 두 번째 또 요구하는 것은 이제 기업과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걸 저는 항상 어디서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기업은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기업만 가면 딱딱한 분위기를 문화가 접목함으로써 기업하기에 더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세계 글로벌에 알리는데 문화와 같이 함으로써 그 기업을 많이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마케팅 시대거든요.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잘 짜고 어떤 마케팅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상품 가치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어때 보면은 문화와의 관계가 절대적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을 하는데 문화가 결집되지 않으면 저는 마케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와 기업과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또 우량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불확실성한 이 시대에서 기업을 이익 추구 원칙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기업들은 그 기업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항상 주장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리시의 지금 12년 6개월 된 창업한 지 12년 6개월이 됐죠. 그러면 평균 중소기업의 그 어떤 평균을 보면 13년이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면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최리시도 이제 수명이 13년의 평균 수명이라 하면 거기에 다 달하지 않았느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가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이제 전체 기업이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최리시는 앞으로 100년의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류와 가구의 융합 이 부분은 제가 이상봉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자동차와 가구의 융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자동차와 가구가 융합은 인테리어 측면의 융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과 인테리어. 고급 우리가 벤츠나 BMW나 우리나라의 좀 고급 승용차들은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죠. 가죽과 소재로서 원목이 들어갑니다. 그게 가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가구와 자동차가 융합할 필요성이 있다. 또 세 번째, 전자와 가구가 융합하는 내용이죠. 전자와 가구가 융합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나 이런 가전 회사들이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세탁기 이런 것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TV에 어떤 스마트 거실장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일명 지은 거실장인데 TV를 올려놓는 스마트 거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가전제품을 잘 만드는 3사, 예, 삼성과 LG와 대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3사들도 TV 다이는 예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벽걸이 TV를 우리가 선호했지만 지금은 대형화되기 때문에 TV를 벽걸이 할 수 없이 이제 올려놓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죠. 거기에 스마트 TV 가구를 이용해서 한 15개 이상의 어떤 그 리모컨을 이용해서 전자로 이렇게 그 자세히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TV는 약 한 15가지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모컨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 가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편안함, 또 음악도 들려줄 수 있고 또 냉장고도 거기서 응용해서 켤 수도 있고 TV와 스마트 거실장 가구가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디자인을 또 새로운 어떤 그러한 어떤 창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리모컨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방이나 거실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디자인도 한 단계뿐 아니라 한 3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로서의 저희 체류시가 10월 달에 출시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체류시는 앞으로 그 디자인에 그러면 그 삼융합에 대한 디자인을 그러면 어떤 의미로 조명하느냐라고 본다면 저희 체리시 쇼룸에 있는 제품들은 저희 나라에는 없는 제품들이죠. 그건 즉 뭘 말하느냐? 새로운 창의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똑같은 제품이 많을수록 그 제품의 값어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즉 주부들이 선호하는 또 모든 고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가구를 출시함으로써 기업이 끊임없이 고객이 사랑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느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리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와 따라서 또 새로운 어떤 이미지 부각을 세워서 체리시가 기업 성장하는데 디딤돌을 마련하고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정말 난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새로운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투자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개발에 투자한 내용들이 고객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건가 하는 그런 생각. 또 세 번째는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만큼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을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이 앞에 놓여 있죠. 내가 아무리 예쁘고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그 제품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리시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하고 새로운 제품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촉매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그 작품을
출시해서 내놔서 인기몰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해요. 저는 어느 기업도 남을 흉내내는 기업들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다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패턴과 디자인과 전략을 갖고 갈 때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 이건 확고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성장의 틀은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 창의성만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창의 플러스 시장성. 저는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그 대학이나 기업의 특강을 관공서 특강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죠.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줄잡아 한 2시간 정도 제가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을 할애받은 건 15분 정도 안에 이 내용을 얘기하라니까 지금 두서가 없는 것 같아. 중구난방식이 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기업인들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밤잠 자지 못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호텔마다 가보면 아침 조찬에 호텔마다 전부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아침 조찬 모임에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정부도 기업인들한테 어떤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몸에 와닿는 어떤 그런 제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중소기업들이 볼 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끝나라고 마무리해야죠. 어쨌든 오늘 제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최리 씨의 일부분 운영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건가 짤막하지만 요점만을 두서없이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웃기박쇼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우리 웃기박쇼를 통해서 더욱더 좀 발전적인 그런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파되고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유준식 회장님의 특강 잘 보셨습니까? 저는 짧지만 임팩트 있게 정말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여름 씨는 어땠어요?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회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CEO 특강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웃기박 CEO가 저는 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웃기박쇼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가 시호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 시호님들이 잘 안 웃으세요. 안 웃는데 이 웃기박에서 웃음 그리고 귀 박수인데요.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자. 그리고 자주 웃자. 그리고 귀를 통해서 박수를 통해서 건강하자. 그래서 튼튼한 우리 시호님이 돼서 앞으로 우리 경제 이끌어갈 분이기 때문에 건강하라 뭐 이런 뜻에서 웃기박 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건강해지는 방송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예,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우리 여름 씨는 우리 회장님 특강 쇼를 듣고 느낀 게 있다면은?
네, 저는 아까 강연 도중에 말씀하신 게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디자인이 성장 동력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21세기에는 디자인의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첫째가 디자인, 마케팅 전략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우리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이쁜 가구 작년에 인터넷 조사에서 아시나요? 1등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저희가 이제 디자인 부분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주부 2만 명이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디자인이 아름다운 가구가 어느 회사냐라는 것을 투표를 했답니다. 네. 온라인상에 거기서 저희 최리 씨가 1등을 디자인 부분 1등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기사 봤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그리고 제 기억에 또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체리 씨 가구 혹시 가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는 없는데요. 우리나라 이 드라마, 시청자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중에서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는 뭐 유명한 드라마들은 다 봤어요. 뭐 별그대라든지. 네, 맞아요. 그래요. 별그대 그 김수현이 누웠던 침대 혹시 기억하세요? 별그대도 네. 혹시 협찬이 들어왔었나요? 정말 최고 후원 업체 체리시 가구인데 회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 후원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SBS, MBC, KBS 3사에는 저희가 굉장히 그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군의 태양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저희 회사에 제작 지원까지 해서 저희 회사에서 한 이틀 정도인가요? 또 촬영도 했습니다. 예. 회장님 주군의 태양 얘기하시니까요 우리 여름 씨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죽은의 태양 정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거든요. 저희 네. 가족들이 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어떤 장면에 체리시 가구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그 주인공 방에는 저희 최리시 가구가 다 세팅이 돼 있었고요. 그 주군의 태양에서 나온 모든 가구는 한 99%가 저희 최리시 가구라고 보면 됩니다. 체리시 대단한데요. 근데 회장님 제가 생뚱맞지만 이 변화와 소통을 회장님과 강연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후원과 변화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변화라는 측면은 우리 모두가 또 기업하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건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런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기업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가구를 하지만 국내뿐 아니라 세계 글로벌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트렌드적인 그런 제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1년에 4번의 그 전시회에 참여를 합니다. 첫 번째 매종 프랑스 매종에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보면 프랑스 전시회 또 쾰론 전시회 독일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남아 전시회 그다음 3월 달에 실시되는 중국 광저 전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이태리 밀라노, 또 9월 달에 중국 상해 전시회 이렇게 4대 전시회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 가장 트렌드적 또 색상과 변화, 디자인은 이태리 밀라노에서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저희는 같이 참여를 해서 트렌드를 또 새롭게 보고 거기다 새로운 또 디자인을 창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회장님 한류인데요. 가구 한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 직원들 간의 화합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체리시 가구 안 가보셨죠? 네, 저는 아직 못 네, 가봤습니다. 저기 이제 일산인가 회장님?
일산은 아니고요. 네, 경기도 난지도. 덕양구 네. 화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요, 이 세트장이 있는데 정말 먼저 가구가 정말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회장님 혹시 직원들 인물로 뽑는 거 아니십니까? 거기 보니까 직원들이 다 젊고 정말 남자는 멋있고 여자는 근데 이쁘시던데. 이제 기업은 실력 위주로 선발을 하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고 생동적인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20대, 30대층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또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근데 우리 또 회장님 말씀 이제 얘기대로 보라면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구 창의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변화와 이제 소통이라는 용어가 빠졌는데 소통으로 이어지면 이제 창의성을 강조하는데요. 네. 저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되면 결과물이 안 나오게 되고요. 그게 기업에서 가장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고 창의성은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하죠.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은 콜라보, 즉 서로 다른 것끼리 융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창의성을 개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상품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지금 변화되는 시대에 창의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그 TV 선전에 보면은 이런 선전에 보셨을 것입니다. 뭐 지나간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상한 커피잔을 보고 커피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상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창의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즘은 예전엔 진짜 사람들이 성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걷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다 보니까 정말 회장님 말씀대로 창의성이 없다면 시호님 진짜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호님 보고 싶다면 꼭 창의성 회장님 말씀대로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의성을 우리가 강조하고 느낌으로 알긴 하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그다지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즉 뭐냐면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또 과연 이 변화가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만큼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성이 또 필요한 거죠. 창의성을 강조하기는 우선 그 창의성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과감성도 필요하다. 배짱. 근데 만약에 회장님이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체리시 가구 정말 최고 이쁜 가구인데 회장님도 아마 실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실현. 회장님도 기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정말 어려웠는데 야 이때 정말 이렇게 해서 성장했다. 근데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저는 그래서 기업을 등산에 비교를 합니다. 등산이요. 등산과 같다. 네.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는 평범한 길을 정말 편하게 가다 보면 또 거기에는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길이 험악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네. 그런 또 숨이 차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희열은 또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은 그 정상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2004년도에 네. 직원 4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을 4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4명이 3명은 저희 가족이에요. 그리고 직원은 1명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 저희 큰 아들, 그때 우리 큰 아들이 고대 3학년이었어요. 네. 근데 평일에는 학교를 가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맨주먹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가진 것도 없었고 또 훌륭한 직원들도 없었습니다. 한 명 있었잖아요. 오직 이게 오직 원했던 것은 생존권이었죠. 네, 가족의 합의인 네, 것 같은데요. 생존권이었는데 아마 저희가 그 창업을 그때 그렇게 시작하면서 상당한 보람을 또 느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두 가지를 우리가 실현시켰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래요? 첫 번째는요? 온라인을 고급 가구를 고급 이게 가구를? 온라인에 우리가 내놓았다는 거고 온라인에 네. 내놨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산지 표시를 하고 가격을 공개를 했어요. 가격을 공개했고. 가격을 이게 명품 가구를 과거에는 거품이 많고 숨겨져 있던 가격을 수면 위로 내놓고 그걸 인터넷 띄웠던 거죠. 그때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좋지 않은 공격도 받았었고 또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가구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정직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었다. 와, 정말 아래 대단한 이렇게 일을 보는 하셨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하면서 또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표시를 했죠. 그때만 해도 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 과정을 거쳐 나오면서 기업이 가장 고난이 닥쳐올 때가 3년 차인 것 같아요. 그래요? 3년에서 4년 차. 근데 급속도로 성장 일변도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반이 튼튼하지를 못했던 거죠. 이게 성장만 했지 모든 어떤 서류나 이 갖춰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원인이 또 됐죠. 근데 그런 다져진 시간이 네. 필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장 일변도만 나가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제품이 잘 팔리고 또 1년에 100%까지 성장할 때가 있었으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에만 눈이 어두웠던 거죠. 그리고 그걸 성장하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 이제 사무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 시스템에 대한 준비. 내부가 좀 약간 네.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 성장이 어느 시기까지는 되지만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이상의 성장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좀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네.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를 한번 받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기업 한사는 네. 제일 무서운 게 네. 세무조사야. 그렇죠.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인가요? 그때 네. 세무조사를 막 그때 위기에 한번 닥쳤죠. 그때 세무조사를 심하게 맞아가지고 어떻게 그때 극복했어요? 아마 분을 닫아야 돼, 사업을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말요? 시기까지 왔었는데 진짜 그런 위기가 네,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 택시리 위기가 시대? 왔었는데 네. 그걸 잘 슬기롭게 오. 극복하는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서로가 신뢰와 믿음, 이게 가장 저를 그런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 굉장히 직원들을 다루는 그 능력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요? 네, 그렇게 평소에 느껴졌어요?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다룬다는 용어보다는 관리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 관리. 이게 그 직원들과 이제 소통하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좀 일을 시킬 때는 굉장히 꼼꼼한 편이에요, 제가. 엄청 꼼꼼한 편인데, 그 일을 잘 했을 때는 또 칭찬도 필요하죠. 그럼요. 칭찬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일이 잘못되면 또 지적도 하고, 그런데 저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통.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직원들은 저하고 소통하는 걸 좀 꺼려 해요. 그렇죠.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프리하고 그냥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부적인 측면이 조금 없지 않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있죠. 네. 어려워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회장님 생각에 생각해요.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젊게 또 옷도 젊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디자인 회사다 보니까 옷도 좀 이렇게 좀 디자인적으로 싸지만 싼 걸 입더라도 좀 디자인적으로 입고 아니, 싶은 그런 회장님,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회장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일단 인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되는데 회장님의 보이지 않는 이 카리스마는 누구도 안 돼요. 사실 저희들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 있는데 직원들한테 너희들 편하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회장님이 그러기 위해서 더 소통하려고 더 다가서는 면이 사실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화합을 위해서 네.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원칙이요? 우리가 이제 그 직원이라는 그 용어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대부분이 보면 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쓸 때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지금 시대가 우리가 21세기 IT 문화, 글로벌 문화인데 지금도 과거 60년대, 70년대 그 용어를 쓰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절대 저는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구성원 아니면 직원들이라는 용어를 쓰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한 가지 직원들도 하나의 그 연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의 기업의 참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참여를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면 나 배당을 받는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직원들한테. 그 원인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익이 창출되면 배당을 해줘야 돼. 이제는. 과거에는 물론 이제 훌륭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주로 이익이 창출되더라도 배당을 안 해줬어요. 안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제 성과금을 줘야 된다.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거는 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본 이제 이게 나가고 월급이 나가고 거기서 인센티브로 야, 괜찮은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익이 굉장히. 또 안 나면 줄 수 없죠. 이익이 나야 그렇죠. 되죠. 요즘 예, 자본주의는 원래 능력 위주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그 의지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인센티브라는 게. 그게 바로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방송을 만약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재미없게 진행하면은 안 봐요. 그래서 간간히 좀 내려놓고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회장님 이제 더 궁금한 것 아까 회장님 말씀 중에 보면은 회장님 체리씨 가구를 가격을 공개한다는 말씀 제가 기억나는데 사실 정말 우리 회장님께서 하는 말씀은 아니라 체리씨가 가구에 비해 정말 가격이 좀 저렴해요. 아마 시청자분들 보신다면은 아마 체리씨 가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가구에 비해 가격은 정말 저렴한데 그 가격을 공개하는 게 당연히 다른 경제 업체에서 기분 나쁘죠. 지금 진행자께서 중요한 것을 좀 빠뜨렸다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2011년도에 쇼룸을 지금 현재 위치의 쇼룸을 제가 건축을 하면서 네. 딱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칙이요? 네. 그 원칙이 뭐냐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정말 중국의 가구 산업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이 잘 만들어요? 중국의 가구 산업은 네. 대기업 수준입니다. 거의. 와. 그래요? 예. 왜냐하면 호텔 가구해서 성장하면 호텔 사업도 하고 또 항공 사업까지 하는 걸 봤어요. 국내 사업으로. 정말이요? 그리고 약 지금 금성그룹 같은 경우는 가구로 돈 버는 회사인데 자기 자본금이 27조예요. 상당하네요. 그리고 네. 그 백화점을 37개인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와. 중국 내에서. 그 정도로 가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의 기업 문화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꿈을 키워온 거죠. 첫째는 그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뭐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좀 보란 듯한 쇼룸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의 현 위치에 제가 1,500평을 매입을 해서 쇼룸을 건축을 한 거죠. 우와. 건축을 하고 조금이나마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오픈하는 날 네. 저희 중국 가구 협회 그 대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오픈했죠? 2011년도
11월 달, 오래됐네요. 네, 2011년도 어. 11월 달,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됐죠. 만 네. 5년 됐습니다. 1,500평이면 엄청난 네, 규모잖아요. 엄청나죠. 초청을 해서 보여준 거죠. 이제 너네들한테 좀 명분이 좀 쓴다 해서 보여줬는데 네. 그때 네. 중국 기업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보고는 네. 원더풀을 외치더라고요. 어이, 원더풀 아. 맞아요. 왜냐하면 체류 씨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했고 또 이 성장의 틀이 너무 쇼룸을 멋있게 참 건축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건축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일명에 가졌느냐면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구 쇼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깊이 있게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재 그 최리시 쇼룸, 본사 쇼룸을 만들었던 거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견학도 오시고 또 멋있어요. 정부에서도 그 의장의 소재를 보고 특이하니까 많이 들어와서 관찰하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회장님의 쇼룸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스케치를 또 띄워갖고 왔지 않습니까? 와. 스케치.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저희 체리씨는 13년 된 디자인 가구 회사로서 토탈 리빙 디자인 회사입니다. 네, 저희 체리씨는 다수의 유명 가구 드라마에 지금 협찬이 되어 있는데요. 별의 소원 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수현이나 아니면 전지현 그 침실 쪽에 저희가 협찬을 진행했었고요. 가장 근래에 이제 방영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W나 아니면 저희 몬스터 쪽에 지금 절찰리에 지금 협찬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규모에 제 마음에 쏙 드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내일 당장 달려가 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같이 가세요. 네. 네. 근데 회장님, 거기 얼마 전에도 미녀 선발대회도, 세계 미녀 선발대회도 한번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 자랑은 아닌데요. 네. 사실은 제가 그 미녀들하고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가까운 면이 있는 건지 네. 자주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제가 미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발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제가 작년에 심사위원장을 했었고요. 네. 글로벌 뷰티퀸이라는 세계 46개국 미녀들이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조직위원장을 조직 쪽에서 이제 원했지만 제가 그냥 심사위원장을 했었고 올해는 또 그 행사를 24일날 결선을 하며 덕케이 호텔에서 그래요? 거기에서 제가 또 심사위원으로 그러면 사모님이 하게 됐죠. 싫어할 것 같은데 미녀 이렇게 뛰면 그건 업무니까. 업무니까. 체리 씨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좋은 업무입니다. 네.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도 좀 데리고 다니면 안 될까요? 비서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네. 정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어떠세요, 기분이? 오늘 정말 이렇게 화합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님 강연을 보니까 네. 저까지 같이 화합이 되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소통하고 이게 토크를 하고 진행하고 싶지만 이제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시효 특강 모든 기업들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20%가 80%를 책임지는 시대가 이거는 뭐 오지 않을 수가 없고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년부터 급속도로 지금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4차원의 세계도 미래학자들이 2020년부터 12개의 새로운 포지션이 전면에 배치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 급속도로 오지 않을까. 지금 드론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원칙적으로 사용한다는 데 벌써 시작이 됐고요. 또 무인 자동차도 시작이 됐고 사물 인터넷 또 나노기술 슈퍼컴퓨터 그런 여러 가지 4차원의 세계에 진입하는 새로운 포지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업인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기업은 1등이 아니면 이제 존재 가치가 없다.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창의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고객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제 입장이지만 앞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고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와 소통과 또 창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웃기박쇼에 이렇게 초청을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웃기박쇼가 대한민국 최고의 CEO 특강 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서 꿈과 희망 절대 버리지 않는다면은 최고 1등 체리시 가구 유준시 회장님처럼 멋진 시호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시호 특강쇼 어땠어요? 네, 저도 정말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저까지 같이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배우는 방송,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 지금까지 시호 특강 웃기박쇼 오해석. 이여름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